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친환경농업인협회 사무처장맡은 한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전무님도 새로운 유통 경로나 시장 트렌드, 특히 우리 전무님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을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본지안에서 잘 못 배워요. 그 꽃밥 잘 먹겠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규모가 좀 큽니다. 학생 수가 많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전무님이 아까 공급식 얘기했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경기도는 작년부터 지금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식을 적경지 지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20몇 억 정도 했고 올해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경기도에서 그 적경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계약 재배 방식으로 그 법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잠깐 설명드리면 단지장의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지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농민인지 밴드인지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락들도 사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17년부터 준비해서 이제 19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주택에는 군부대들이 많이 먹는 게 좀 정해되어 있습니다. 다 채소를 좀 많이 먹지 않아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엽산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공급하는 거는 버섯하고 감자, 양파입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또 마늘 좀 들어갔고 군납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또 추가적으로 농가들한테 차익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학교급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근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자체가 권한이 없습니다. 조달 체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국방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이 협약을 해가지고 둘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들과 현재 농협중앙회랑 저희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총괄 관리와 차익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진짜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도 하고 군납하고 또 경기도가 지금 올 하반기가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린이집 급식, 어린이집 급식 지금 시범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차익 지원 사업으로 좀 하는 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계라든지 실제 이제 민간 부분들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전에 하고 있던 것들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과일급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과일 객관식 사업에는 친환경 차익 예산이 없어요. 그냥 과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친환경 과일들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그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리 친농협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구한 방향은 사실 저희가 트렌드를 모르진 않아요. 어떤 다양한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공공부문처럼 농민들의 어떤 결정권들이 존중받고 더 강화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은 생산자가 한번 조직화만 되면 경쟁이 없습니다. 농민들끼리 경쟁할 일도 없고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공정받을 일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그 안정제 보험시를 꾸려나가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이 성장하고 있고 또 국가 같은 경우도 푸드플랜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 이 친환경 농산을 짓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가치를 소비자 선택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가가 인정하는 가치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보답을 하는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뭐 앞으로 그 대상이 더 넓어지겠죠. 뭐 대학교, 교정시설, 군대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더 확산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뭐 유행이 뒤떨어진다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으로 총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친환경 사용 비율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뭐 식품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우리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계약제를 기반해서 또 존중받으면서 적정한 소득도 보장받으면서 우리가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간간히 뭐 가공품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학교에 공급하기도 되고, 저희가 전국에서 이 친환경 사과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되게 의외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연천 파주 쪽에 많아요. 왜 많아졌느냐? 요즘 농민들이 사실 지을 게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도의회에서 토론했었는데 의원이 한 분이 우리 농민들도 좀 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농민들이 좀 듣고 있다가 좀 부글부글 끓어서 한마디 하다가 나중에 지역구 가서 지역구 농민들한테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 농민들이 지을 게 별로 없습니다. 지을 게. 특히 노지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당장에 사실 이제 가을에 이제 소득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마 때문에 해도 안 덥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마늘 때문에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 우리가 더 비싸요. 또 친환경 하니까 당연히 월성이나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 마늘 아는 사람이 이제는 왜 했냐? 뭐 무도 하고 배추도 하고 다양한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 마늘을 경기도에 한 500톤 정도 필요하거든요. 현재 급식중에서는. 그래서 이걸 우리 농민들이 지금 되게 좀 도움이 되겠다. 대신에 현재 경기도 생산비에 근거한 그리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것들을 학교에서 좀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도 비싸면 사실 그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차익 지원금을 더 줍니다. 50%까지 줍니다. 감자, 양파, 마늘, 사과, 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과 얘기가 잠깐 나갔었는데 연천의 농민들이 연천은 주로 많이 생산을 율무, 콩, 쌀 이런 것들입니다. 별로 소득이 안 돼요. 소득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천군에서 그 사과 한번 해봐라. 대인제트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사과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 친환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다 팔아주겠다. 응? 무조건 합의에 들어가자.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생산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사실 합의에 들어갈 자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물을 가지고 움직이자 해가지고 지금 한 30분 정도 연천, 파주, 가평, 화성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사과 잘 안 나오죠. 무농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음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음료 만들어서 백화점에 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무농약 사과로 만든 그 당시 음료가 전국에 우리 거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그거는 그냥 학교에다 넣었죠. 대신 우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알프이나 한살림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항상 결론이 어떻게든 이 공공부문에 들어가야 이 농민들에 좀 도움이 된다. 딱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번 이제 경기도 상반기에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자들이 오기가 좋으니까. 기자들하고 항상 원하는 게 혹시 지금 이 갈 없는 장면을 좀 인출할 수 있느냐, 혹시 갈아픈 농산물을 보관한 데 있느냐. 근데 그게 잘 없죠. 저희가 다 갈아놓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이
학교 급식 참여하고 농가들 어려움들 때문에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는 한 2주 전에 끝났는데요. 그 꾸러미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이 망신을 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쭉 이제 친환경 이 공공 부문에 특히 학교 시장의 현재로서 가장 크니까 많이 집중했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 생산자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럴 때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시장을 개발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상대로 시장을 내고 계약 관계를 관행적으로 계약을 성공하고 해왔으니까 이 체계가 우리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1,000원 얘기를 했었으면 1,000원에 사줘야 되는 겁니다. 땅에 묻더라도. 왜 농민들이 안정적 계약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학교 때문에 우리는 뭐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농민들이 뭐 가업동에 내니 어떻게 판로를 만들어야 되니 이 고민 자체는 농민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시장 농사 짓는 것만 힘든데 물론 이제 어떤 전문 기업이라든지 여기 레니아라 같은 이제 전문 기업들이 이제 그런 대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로를 찾는 게 아니고 그 경로가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더 책임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 4, 5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 등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 계속 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아마 경기에 대해서 직접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7월 14일 날 그 도의회에서 계약재배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직접 현금 보상을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9월 달에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 예산 규모까지도 확정됐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곧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체계가 다른 어떤 공공체의 좀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그 명분이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그 진흥원 하고 맺긴 계약서에는 세세하게 있지 않습니다.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품이라든지 양에 있어서. 또 하루 이틀 상관으로 시기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체계가 농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대신에 저도 굉장히 의무가 셉니다. 우리가 직접 채소 쪽 제약재배 농가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또 쌀과 관련해서 한 농가가 한 2,000농가 가까이 돼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농가가 1,200농가예요. 이 사람 만약에 안전성을 하게 된다, 아주 이제 가치없이 저는 비율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의무, 기본적으로 자주관리 의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위급한 상황이 터지니까, 야, 이게 우리를 보호한 장치가 작동된 측면도 있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한테 부여된 의무만큼 이 시스템이 후진적인 것으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글에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또 이제 공공부문에서 어떻게든 이 체계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했다는 부분들. 지금 교육적 꾸러미 전에도 저희가 사실은 한 12억 정도 이 공공기관들하고 해가지고 좀 꾸러미를 좀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또 싸우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 농민들한테 미안해요. 이 급식 체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이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출발점 농민들에 대한 책임감들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꾸러미를 착한 소비라고 했는데 착한 소비가 맞긴 맞습니다. 착한 소비가 맞긴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편협된 부분들이 지금 책임 소비 구조, 특히나 학교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이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가 책임져라. 우리는 오면 일단 먹긴 먹겠다. 선택하면 그 비용은 된다. 그렇지만 농민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가 져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교육청의 기본적인 그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면담도 하고 교육감 면담한 바로 그 다음 조를 제가 기자회견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뒤에 이제 교육청하고 도청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학교 급식이 양적 성장에 대해서 이 양적 성장을 하는 것은 뭐 지상농사 먹는 건 포함입니다. 왜 내가 지상농사를 먹는지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그 사실 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친환경을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아닙니다. 요즘에 얘기 많이 하고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공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유통체계, 물류체계, 생산체계 발전에 걸맞게 지금 타고 흘러가지 않아요. 이게 특히나 뭐 교육청, 지자체라고 하는 어떤 서로 좀 이질적인 기관들 때문에 거의 어떤 그 물건 상품 중심이지 가치란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요번에 그 꾸러미의 어떤 한계점들을 좀 드러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이 빨리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아마 그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에서 급식센터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푸드 플랜 뭐 문제 등과 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센터의 제일 큰 기능은 실제 조달 체계 꾸리는 것도 함께 있지만 이 가치 체계라는 부분들이 함께 설계해야 됩니다. 가치 체계가 설계되어 나섰을 때는 평상시에 표가 안 나는데 힘든 상황에서 그게 극단적으로 표가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한테 분량이 적은 쪽으로 피해가 적은 쪽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체계를 같이 유지하는 공동체로서의 활동들을 강제하기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센터라든지 이 조달 체계상에서 꼭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뭐 이런 다 아실 겁니다. 기후대응 문제. 어저께 우리 여주에서 여주 사무국장 전화가 왔어요. 시청에서 저탄소 인증 받으라고 그 정보 활성화한다고 미치는 거 아니냐고 친환경 농가들한테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 GAP 농가들 불러가지고 그런 교육시키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여주에서는 그렇게 딱 답변했었고 우리 못 간다. 우리가 2017년도에 연구했던 지금 행정학에 있으죠. 장교님과 같이 연구했던 내용 보면 경기도 학생들이 이 친환경 급식에 그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1년 뭐 190일 먹음에 인해가지고 그 탄소 제반 효과 같은 경우는 최대 30년생 소나무 기준으로 한 11그루 정도 됩니다. 11그루. 1인 한 사람이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송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증제도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인증제도라는 부분들이 전면적인 친환경 쪽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건 사실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농식품부나 지자체에서도 요새 기후변화가 문제되니까 유행 따라서 저탄소 뭐 그런 얘기를 또 중복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지 뭐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제일 큰 이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 우리 시대가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 농민들은 당연히 더 집중하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고 아까 우리 교수님 전이투
오리진 없겠습니까? 뭐 신농산물이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화석연료 기반해서 지구의 우리 환경을 이제 더럽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식품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양고교에서는 이번에 되게 기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어떤 그 생활과 특히나 우리가 주로 이제 먹는 거 하니까 먹는 거 생산 과정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자기 반성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거냐. 그게 조금 더 된다고 한다면 이 관계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비대면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비대면 흐름 속에서도 우리 관계들을 유지하고 회복할 것이냐. 사실 어떤 사람들이 학교급식도 완전히 양태가 바뀌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막을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끼라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밥상, 제철 신선농산물로 그리고 민주노총 우리 비정규 소비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8살 노동과 균등한 소득,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농산물, 이 조달 과정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즉 한 끼는 공공체계에서 보장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이 비대면 방식의 이 먹거리 체계 속에서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은 그와 반대된 나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머무르고 있는 이 급식 체계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영역까지 더 확대해서 공공 먹거리 체계에 포함되는 국민들을 더 많이 만들 것인가, 양쪽으로도. 우리 이제 좀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또 한편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계약제도 이런 부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자들의 어떤 조직화라든지 책임성들, 의식들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 특히나 이 소비하는 피부관자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부진적이고 나쁜 생각이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실 먹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조달 체계에서 있는 것들 먹는 것들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함께 좀 더 고민이 많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도입의 토론회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조달 체계가 더 중대해졌다.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마찬가지였는데, 원래 위기 상황에서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같은 농민들도 힘들어졌고, 노인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의 어떤 복지 체계 속에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그 복지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좀 떨어지고, 대표적인 시골에서 제일 문제된 게 마을 대관하고 이제 경로당 팽창거든요. 노인들 가서 밥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정말 독거노인이 많거든요. 이제 경로당 가서 밥 먹는 마을 대관이나 경로당에서 밥 먹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폐쇄시켜버리니까 완전히 좀 사각지대 놓이게 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 다 돼 있었는데, 우리 전달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보강이 좀 돼야 된다. 근데 그 보강하는 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부서 간에 사실 전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부서 간에. 농정부서 따로, 복지부서 따로, 교육부서 따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을 이 먹거리를 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곳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우리 먹거리 센터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학교 급식 쪽에
좀 집중돼서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힘든 사람이 더 힘들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자활 체계에서 좀 더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덧붙이자고 한다면요. 저희는 지금 이 공공 먹거리 체계라는 부분들을 농정 틀 자체를 좀 바꿔나가는 우리 지역 농정 틀을 좀 그런 어떤 강력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 같은 경우도 존중받으면서도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사실 능력이 자꾸 커져요. 이 집단적인 조직 활동을 자꾸 하고 교육도 하고 상대가 내를 좋아해 주니까 존중해 주니까 나도 상대에 대한 책임성이 좀 높아져 나가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먹는 걸 끝난 뿐 아니라 이 소비자 부분하고 생산자 부분들을 이 연계고리를 지방 농정의 주요 목표를 잡고 거기서 필요한 각각의 좀 정책적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강화나가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은 예전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고 저희도 움직일 것이고요. 저희는 다른 길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을 함께 책임져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교육청한테. 당장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얻는 것이 좀 작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다양한 곳으로 활동하고 계실 텐데 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민들도 함께 또 열심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